지난 시간에는 통계 자료 분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즉, 제일 중요한 단계인 문제 파악에서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정까지 다 정한 후 실제 자료 수집을 수행하고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요약한 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사이클로 계속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지 결론이 나왔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조사 연구의 한 예로서 독서 실태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개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독서 실태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는 물론 통계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주소는 이전 시간에 찾아봤듯이 월드와이드 NSO,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의 주말이라고 했죠. nso.go.kr입니다. K자 잘 안 섞이거든요. 대부분 통계청 조사에 대한 내용이 DB화되어 있어서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설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한 것이 신문사이기 때문에 신문의 기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독서 실태에 대한 전국 규모 조사는 앞서 마할라노비스 선생님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당연히 독서 실태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를 하면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독서 실태를 파악해서 독서를 권장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서라는 것 자체가 전문 서적을 읽어야 하는 그런 학자들을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주로 여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독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사 대상은 한창 공부해야 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제외한 성인 남녀가 대상이 되고 바로 이 성인 남녀가 바로 모집단이 되는 거죠. 전국 규모의 조사를 하지만 센서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표본 조사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표본 조사는 앞으로도 쭉 나오겠지만 이 표본의 크기는 1,500명을 보통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얼핏 이 1,500명이라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지를 사용하고 복잡한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들은 또 간단하게 설문지를 통해서 표본 조사를 하고 이 조사된 내용들이 역시 비율이나 평균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간단히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적당한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측정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독서 인구에 대한 측면, 그다음에 권수에 관한 측면, 도서 매입, 즉 책 구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 설문지에 들어가는 내용들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서 인구의 추세는 어떠한가? 독서 인구 비율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인구, 그럼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가? 독서 권수죠. 권수, 이걸 우리가 독서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책 구입에 관한 실태는 어떤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석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결국 보게 되는 것은 기사화된 거니까 결론은 항상 일정합니다.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독서를 많이, 그러니까 독서 권장을 하기 위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어떤 자료가 나오더라도 결론은 항상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항상 조사 기간은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독서 주간이 되고 기사의 큰 제목은 거의 대동소이해서 독서량 줄어들어라든가 등등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이상 뭐 32%에 불과하다라든가 심지어 언제보다도 적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1989년도의 조사는 한국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에서 수행했고 1994년의 것은 조선일보가 기사화하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했고 1997년 것은 경향신문이 의뢰한 것입니다. 기사의 양은 조선일보 것이 가장 길고 선정적이고 읽을 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틀린 얘기도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뭐 요즘도 계속 질타를 받고 있죠. 나중에 실험 계획 이후의 강의에서 중앙일보의 내용과 조선일보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엉뚱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이 접하게 되는 용어들로는 독서량, 독서율, 책 구입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 파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무엇을 측정할 것이냐였습니다. 무엇을 측정할 것이냐. 이 경우에 이 수레지 설문지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무엇을 물어보면 독서 실태의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통계 용어들이 여기서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말이 티가 나면 곤란하죠. 그러나 애매모호하지 명확하게 잘 정의된 말도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또는 어떻게 기사화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독자들에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989년 한국일보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날짜는 9월 25일, 즉 9월 25일이 바로 독서 주간이 끼어 있는 주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개념, 중요한 용어들이 제대로 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통계학의 기초적인 개념들이 잘 교육이 되리라는 생각에 이 기사를 골랐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한국인 독서량 줄어들어 라고 해서 독서량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독서란 것도 뭔지 여러분들 아시고 양이라는 게 뭔지도 대략 다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 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여러분들 얼핏 짐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양이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 독서 권수를 측정하는 용어가 아니겠느냐 하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제목에서 독서량이 줄어들었다고 겁부터 주고 있습니다. 기사 첫머리를 보시면 조사를 수행한 기관이 어디인지 명시해 줍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앞에 강의에서도 다뤘듯이 갤럽의 그 주소는 웹 주소는 gallup.co.kr입니다. gallup.co.kr. 우리나라의 그 조사 연구기관으로서는 가장 오래됐다고 보실 수 있고 나름대로의 권위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갤럽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각광을 받게 된 것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여론조사를 굉장히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0.4% 이내에 아주 정밀한 적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 다음에서 그 조사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의 남녀. 자, 이게 조사 대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조사 대상인 모집단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 재고자 하는
특성,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이 무엇인가는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모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했느냐? 표본이 나오죠. 표본의 크기가 이 1,500명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독서 실태. 그러니까 목적은 조사 대상인 성인 남녀로부터 무엇을, 어떤 특성을 알고 싶은가 하면 독서에 관련된 실태가 어떠한지 알고 싶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독서 실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독서율은 기사와 이어지기를. 그래서 이제 독서율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독서량이 독서 권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처럼 독서율이란 단어도 의미로 봐서는 독서 인구의 비율이 아닐까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독서 인구 비율의 측정을 위한 그런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87년보다 오히려 떨어져 68%가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인구의 비율을 측정해주고 있는 게 맞죠? 여기서는 통계를 거꾸로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소위 비독서 인구의 비율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서율은 독서 인구의 비율일 텐데 68%는 비독서 인구의 비율이니까 그럼 독서 인구의 비율은 뭘까? 이걸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까지로는 조금 부정확한 표현이고 사람이 32%라는 건 좀 이상하죠. 사람의 백분율 또는 비율이란 말이 여기 덧붙였더라면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분율. 백분율은 32%이며 무엇에 대한 백분율이냐 하면은 전체 남녀, 전체 만 18세 이상 남녀에 대한 백분율이 32%다 하는 그런 추정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마 이 독서율이 정의되지 않는가 이제 이 독서율이란 용어의 정의를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32%라는 값은 68%라는 값과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더하면 100%가 되는 관계.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이런 때 배울 때 보면은 여사상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집합에서. 그래서 그 집합에서 나오는 여사상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한 권도 안 읽는다. 그래서 여사상은 한 권 이상 읽는다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둘의 비율 합해주면 100%가 됩니다. 독서율에 대한 정의를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의 비율이지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사실은 이 책이란 단어인데 이 책이란 무엇이냐 책이면 다 책이냐 이거죠. 이건 다음에 요 뒤에 다시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또 이는 87년 조사 때의 37.9%보다 많이 낮아진 것이다. 이 얘기는 왜 주장할까요? 그리고 이제 퍼센티지 간의 차이는 우리가 퍼센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몇 퍼센트 포인트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32%하고 37.9%를 비교해 보면 5.9% 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과연 그것이 이제 많이 낮아진 것이냐 하는 건 이제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건 표본 조사에서 얻은 값들이니까.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지난 1개월간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은 이게 뭐였습니까? 사람의 비율은 바로 독서율이었는데 갑자기 나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연령별로 이제 분류한 겁니다. 연령별로 분류하면서 또 하나 이제 이 연령별이라는 요인을 따져서 그러니까 조사 대상은 지금까지 성인 남녀로만 이제 본 게 아니라 성인 남녀를 또다시 연령이라는 변수로
분할한 겁니다. 모집단을 이제 분할, 영어로 이제 파티션이 되겠죠. 쪼갠 겁니다. 서로 겹치지 않도록 쪼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분할한다고 합니다. 연령으로 구별을 해봤는데, 하나, 모집단을 분할하는데 나이라는 개념을 이제 썼으니까 이건 이제 연령별 독서 실태를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분할해 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독서율이 높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또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직업별로는 해서 직업이라는 변수를 떠나 나왔습니다. 연령별로도 분할해보고 직업별로도 분할을 해본 겁니다. 우선 나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똑같은 성인 남녀 집단을 연령에 따라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나눠본 것이고 똑같은 모집단을 이번에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주부, 자 물론 학생도 있었고요. 농임업 종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본 거죠. 그래서 학생이 86.7%로 가장 높더라. 뭐 학생들이 이제 물론 그 교과서 같은 것도 많이 읽겠지만 책들도 교과서는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 독서 실태조사에서의 책으로는 분류가 되질 않습니다. 학생 중 독서 인구가 근데 이 86.7%라는 말에 의미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전체 성인 남녀 중에 86.7%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명확히 아시겠죠? 학생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중 86.7%가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가 어떻게? 61.4%, 화이트 칼라 중에 61.3% 그런 뜻입니다. 또 역시 블루 칼라 중에 29.8%가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더라. 주부와 농임업 종사자는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월 평균 독서량은 한국인의 월 평균 독서량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여기죠. 이게 여기서 끝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쪽에 이제 이 그래서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그래서가 들어가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의 얘기들은 독서율에 관한 얘기인데 얼토당치 않게 갑자기 독서량이 0.78권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서가 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이 기자들이 독서율과 독서량을 끝까지 혼동을 합니다.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0.78권의 의미는 한 권이 채 안 된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독서율과 독서량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여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과연 제목에 나와 있다는 이 독서량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나와 있느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독서율은 87년대에 비해서 낮아진 게 명확합니다. 37.9%에서 32%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1989년도의 경우 독서량이 0.78권이라는 것 이외에 과거 자료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의 얘기는 책의 구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달에 그래서 책 구입이라는 독서 실태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사는 사람은 역시 이 뒷부분에는 사람의 백분율은 그런 의미겠죠. 25.2%이더라. 이것이 바로 밑에 있는 책 구입률의 정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책 구입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의 정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사는 사람의 비율이 이게 정의가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값이 25.2%더라. 즉 4명 중 1명꼴로 책을 한 권씩 사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얘기한 것이 2권 사는 사람은 6.8%, 3권 사는 사람이 4.1%,
4권 이상도 6.3%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뭐 18.5%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 연습 삼아 한번 계산 좀 해봅시다. 한 달에 한 권 이상 산다고 하는 것은 한 권, 두 권, 세 권, 4권 이상을 완전히 다 포함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권, 세 권, 4권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럼 딱 한 권 사는 사람은 몇 명인지 그 백분율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두 권이 6.8, 세 권이 4.1, 그 다음에 4권 이상이 17.2%니까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6.8, 이거 두 권 이상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6.8, 그 다음에 4.1, 그 다음에 6.3,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일까요? 자, 10.9, 17.2%네. 그죠? 따라서 한 권 이상 사는 사람의 비율이 25.2%니까 딱 한 권 사는 사람들은 빼주면 되죠. 얼마? 25.2에서 빼기 17.2 해주면 8%.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8%가 바로 책을 딱 한 권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책 구입률은 2년 전에 18.5%에 비해 높아졌다. 웬일입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왜 이 좋은 얘기를 기사의 제목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책 사는 것은 옛날보다 좋아졌군요 하면서 칭찬을 하면 지금 이 기자가 원하는 것은 독서를 권장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독서의 그 실태를 좋게 하려는 것인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만약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그냥 뒤에다가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미련이 남았는지 일본의 책 구입률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책 구입률 46.6%에는 크게 못 미치고 게다가 또 한 말 덧붙여가지고 일본은 한 달에 한 권 이상 독서율도 58.1%나 된다고 일본의 85년도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98년도 자료를 한번 가보면 일본이 책을 안 읽는다는 그런 비관적인 기사를 또 교과서에서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독서 문화를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 실태를 그 두 나라 간에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이슈가 되겠는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문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 자체가 마치 자칫하면 넌 오렌지가 좋으냐? 난 사과가 좋은데 하면서 내가 더 높고 더 좋은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기사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다행히 62.1%가 지금보다는 책을 좀 더 읽고 싶다. 그런 대답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독서 욕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독서 욕구에 대한 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조사원이 땅에 앉아 있는데 지금보다 좀 더 책을 읽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할 때 여러분 중에 과연 이거 바빠서 못 읽겠는데요. 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독서 욕구 역시 나이가 적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서 책은 읽어본 사람이 더 읽고 싶어 하는 걸 실감케 했다. 이건 아마 제 생각엔 단순히 그냥 기자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한편 읽고 싶은 책에 대한 아까는 뭐였습니까? 책을 독서 욕구였는데 이번에는 읽고 싶은 책에 대한 설문이죠. 또 다른 그 독서 실태의 특성을 이 질문지에서 담아본 겁니다. 현대소설 29.1%, 철학 종교 20.9%, 역사 18.7%,
순으로 읽고 싶다는 희망사항들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팔리기는, 팔리기는 뭐가 잘 팔리냐면 수필하고 시가 14.8%로 5위에 불과했다. 읽고 싶은 것하고 실제로 읽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잘 팔리는 수필, 시는 읽고 싶은 책은 아닌 모양입니다. 선물하기는 좋은데 나보고 직접 읽으라고 하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데 속하는 모양이죠. 자, 이것이 대체로 1981년, 89년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개하는 조선일보 기사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독서량과 독서율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계속 혼동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퀴즈 몇 개 풀어보시죠. 1994년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없으면서 왜 이렇게 요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큰 제목을 보면 국민 49%한 달 책 한 권도 안 본다. 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9%라는 숫자를 가지고 1994년에 독서율은 얼마였는지 알 수 있겠죠? 물론 94년 9월경 데이터입니다. 독서율은 바로 100%에서 49%를 빼주면 되죠. 100 빼기 49 얼마? 51%다 이렇게 됩니다. 51%가 독서율. 대단히 늘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89년 데이터를 조금 전에 봤는데 독서율 뭐 낮아져 하면서 걱정한 게 이제 32%였습니다. 또 무려 이 옛날 그 89년도에 비하면 89년도 데이터가 32%의 대비하면 거의 20%포인트가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 기자는 49%가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첫머리에 한 달 평균 독서량 1.74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89년도에는 0.78권 한 권이 채 안 됐었는데 지금 무려 2배가 넘는데도 표현은 불과 아주 작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989년도와는 달리 이 독서하는 시간을 TV 시청하는 시간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TV 시청의 20%에 불과하다. 엄연히 종류가 다른 TV 시청과 독서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지난 89년도와 같이 독서량이 작년보다 줄었다. 독서량 줄어드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포인트가 다른 것은 조사 대상인 사람들한테 전년에 비해서 책을 더 읽었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중 44.5%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대답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하고는 달리 이제 베스트가 이제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베스트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베스트셀링이냐 리딩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엇인지 이제 뒤에 기사를 살펴봐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즐겨 읽는 책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나타납니다. 그 우리 국민의 독서 열기는 어느 정도일까? 독서 열기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실망스럽게도 기대 수준 이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얼마만큼인지 도대체 기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얼마나 읽어야 한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무려 50%가 되도록 기대 수준 이하라고 하니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말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 국민 10명 중 절반이 이 10명 중 절반은 5명입니다. 이 웃기는 표현이죠. 이게 뭐 도대체 이런 식으로밖에 글을 못 쓰는지 뭐 10명 중 5명이라고 하든가 그냥 아니면 10명 중이란 말을 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단적인 예로 우리 국민 중 절반이 이래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10명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 국민 절반이 이렇게 했더라면 나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10명 중 5명 꼴로 이렇게 하든지 10명 중 5명 절반이라고 하는 통의 표현이 아주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들춰보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 반이 한 달에 책 한 권 들춰보지 않는 정도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최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해서 여전히 조사기관은 한국갤럽이고 전국 1,500명의 성인 남녀라고 함으로써 성인 남녀가 여전히 모집단이고 표본의 크기가 1,500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본의 크기가 여전히 같다는 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집단인 전체 인구는 꽤 늘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크기는 여전히 1,500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표본 조사의 정확성도 표본의 크기와 관련이 있지 전체 모집단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역시 조사 대상 성인 남녀라는 얘기가 다시 여기 나오고요. 한국민의 독서 실태를 조사 집계한 결과 밝혀졌다. 겁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은 책 1.74권. 이 중 자신이 직접 책을 사서 읽은 경우는 1.22권이었다. 이게 뭐냐면 직접 책을 사서 읽은 그러니까 이제 책 구입량이라는 그런 이제 측도가 되겠는데요. 책 구입량이 독서량과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문제는 이중으로 나와 있다는 표현이 이게 적절치가 않다는 거죠. 책을 사기만 하고서 안 읽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중이라는 말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는 수치상 산술평균에 이게 산술평균이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통계 숫자만 들어가면 되는 건지 이건 통계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말이고요. 이 같은 독서 실태를 일별 독서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독서 시간이라는 특성도 하나 찾아냈죠. 하루 평균 24분 독서 시간이라는 특성을 또 하나 찾아내서 일별 독서 시간이라는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 매일 30분 정도씩 책을 읽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뭐 자유할지 모르겠으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2시간의 TV 시청 시간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5분의 1에 불과한 것. 이는 영상 매체가 인쇄 매체를 갈수록 압박하는 현실이 수치상으로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죠. 이게 뭐 즐겨 읽는 책의 종류. 자, 또 다른 특성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즐겨 읽는 책의 종류도 쉽고 짜릿함을 추구하는 시대 조류와 무관하지 않다. 이 시대 조류가 그렇습니까? 그 책이 진짜 그런지 한번 또 뒤에서 한번 보죠. 쉽고 짜릿함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읽고 싶은 책과 즐겨 읽는 책이라는 또 다른 독서 실태 한 측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989년 기사에 나왔던 것은 읽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즐겨 읽는 책입니다. 그거 구별하십시오. 현대소설, 읽은 책의 종류라는 것이 지금 즐겨 읽는 책으로 이제 지금 포장이 된 겁니다. 현대소설 42.8, 역사소설 21.5%, 공상추리 16.2%, 수필 18.2%. 그리고 이거 순서가 왜 이렇게 뒤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수필이 더 높은데 비율이. 수필이 18.2% 등 비교적 부드러운 종류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드러운 종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하고 쉽고 짜릿함하고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같은 겁니까? 의문입니다. 과연 역사소설이나 수필 이런 것이 쉽고 짜릿한 것만 추구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반면 철학, 종교 등 사상서 뭐 이게 공상추리 소설보다 높은데 왜 여기서 비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학 9.9%, 자연과학 4.2%, 시 등 까다롭거나 주의력을 요구하는 책들은 인기가 저조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 더 낮은데도 공상추리 소설하고 철학 종교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이 어땠는가? 어떻게 퍼센트를 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 밑에 깔려 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는, 자,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라. 이게 또 말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베스트 리딩인지 베스트 셀링인지 하는 문제인데, 베스트셀러라는 건 가장 많이 팔린 겁니다. 이게 판매량을 얘기하는 거고, 많이 읽은 것은 또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많이 팔린 것하고 읽은 걸 그냥 한꺼번에 비교하는 게 좀 황당합니다. 핵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를 소재로 한 김진명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7.2%로 제일 높았다. 삼국지가 그다음 태백섬에 등등등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조사 성격, 이 조선일보 이제 한국갤럽의 이제 조사 성격으로 봐서는 그 지금 판 거, 지금 독서 실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읽힌 리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국지 아까 쉽고 짜릿함이라는 것하고 연계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중 상위 10위안에 든 책 중 9권이 소설이다. 이게 그럼 이제 쉽고 짜릿하다는 얘기인지 또 다른 한 측면으로서 이번엔 저자 인기도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베스트 라이터에 대한 설문에서 베스트 라이터라고 그렇다고 써놓고 위에는 왜 베스트셀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자 인기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응답자 중 144명으로 이제 가장 높았던 모양입니다. 뒤를 이어 뭐 신달자, 그 다음에 이제 김홍신 씨, 그 다음에 이제 신달자, 뭐 조정래, 박경리, 박완서 씨 등 이렇게 인기 문인과 뭐 돌아가신 이제 김소월, 이광수, 윤동주 등 이제 근대 신문학의 대표적 작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외국 문인으로는 뭐 이제 해밍웨이, 시드니 쉘던, 톨스토이, 헤만 헤세, 에가사 크리스티의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자, 그 다음에 연간 독서율의 변화 추이도 흥미를 끌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좀 조심하십시오. 독서율의 변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작년과 올해 독서량을 또 비교해달라. 이렇게 독서율하고 독서량은 아주 끈질길 정도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서 5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기자님들은 독서량과 독서율을 계속 혼동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44.5%, 응답자의 절반인 44.5%가 작년 동기에 비해 책을 적게 읽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앞부분에 나온 거죠. 많이 읽는다는 사람은 17.2%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놓고서 많이 읽는 사람은 17.2%. 그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제 뭐 그저 비슷하게 읽었다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독서량 비교해서 작년하고 금년이 비교 같은 사람의 비율은 100%에서 요 두 가지 퍼센트, 17.2%와 44.5%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38.3%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독서량 비슷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확률 계산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설명을 붙이기를 작년이 독서의 해이어서 그 다음에 또 올여름에 유별난 이상더위도 한몫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모집단의 정의가 나왔고요. 표본은 지역 및 지역 크기별 가구수 비례 무작위 엄청나게 말이 복잡한데 여기 무작위라는 말이 나오는 거 이거는 우리는 이제 랜덤 표집 방법을 썼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 통계 쪽에서는 적어도 용어가 랜덤 표집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뭐 740명, 여자 750명 이것보다도 조사 결과에 대한 오차의 한계는 95% 신뢰 수준에서 2.5%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 오차의 한계 95% 신뢰 수준 2.5% 이게 뭔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무작위 추출법이라는 용어에서 공평한 확률적 방법을 사용했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확률적 방법이 들어갔다.
이 뒷부분에 이제 신뢰 수준에서 2.5% 우러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